예, 안녕하십니까. 호영구입니다. 예, 오늘은 YK 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장마가, 지나가더니,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편하게 옷을 입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하는 그 테마는 우선 YK 임프레션을 어떻게 뜰 것이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보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잠깐 보여주고, 몇 가지 그 메커니컬한 부분에서 YK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YK 인상 체득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말았죠. 다시 한번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임프레션 체득 방법에는,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 방법이 있겠고, 그죠? 이제 픽스처 레벨에서 임프레션 체득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어바트먼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임프레션 체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가,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인터널 소물 타입에서도 임프레션 체득하고 나중에 어바트먼트 연결해서 보철물을 맞춰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거의 없고, 임상적으로는 뭐 두 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바트먼트를 먼저 체결하고 체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그럼 보시죠.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 우리가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 이거는 컨벤셔널 임프레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상 체득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무슨 뭐 픽업 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입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임프레션 방법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픽업 타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디비주얼 트레이 만들거나 뭐 스탁 트레이에다가도 구멍을 스크루 호를 뚫어 가지고 임프레션 체득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스크루를 풀러서 제거하는 방법이 픽업 타입이죠. 이것이 정확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스크루를 잘못 풀거나 이게 풀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애를 먹는 방법이고, 트랜스퍼 타입은 어떻습니까? 트랜스퍼 타입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스트럭처럴 인상을 딱 체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간단한 반면에 만약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이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거나 할 때는 이게 나올 때 평행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물론 평행한 방법에서는 트랜스퍼 타입이 좋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 해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보철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철에 관해서 뭔가 하나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 픽캡 임프레션 코핑이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탁 트레이로 인상을 체득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탈 트레이, 스탁 트레이를 체득을 하고, 트랜스퍼 타입입니다. 트랜스퍼 타입인데요. 디스토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를 들면은 이 위쪽에 쥔지바에서 올라온 부분이 너무 이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길면은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이 밑에 부분 서브 쥔지바 레벨에서는 픽스처 레벨에서 쥔지바의 두께만큼의 길이를 재서, 예를 들어서 이게 6mm면 6mm, 뭐 8mm면 8mm, 3mm면 3mm 그 임프레션 코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경은 임플란트의, 그러니까 치아의 각각의 그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쥔지바의 두께를 재서 만약에 6mm, 5mm면 5mm 두께의 임프레션 코핑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레벨이 쥔지바 레벨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만약에 더 길게 올라오면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임프레션 머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지 않은 거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아시게 되면은 뭐 직경과 그 길이를 이제 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선택을 잘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짧잖아요. 보시면 이게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게이지하는 부분이 짧아지면은 불안하죠. 나중에 이제 랩 안으로 연결할 때 픽세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정밀한 캡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딱 낀 상태에서 인상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가장 정밀한 인상이 체득이 되고, 일단 간편하고, 빨리 뜰 수 있고, 환자도 불편하지 않고, 인상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임플란트의 임프레션 체득은 바로 이 픽캡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합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픽캡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지바 레벨에 거의 근접하는 그 코핑을 선택을 해라. 그것이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프레션, 그 픽처 레벨의 임프레션을 뜨고 나면은, 그 랩 아날로그가 들어있게 되겠고, 이 위에 이제 우리가 어바트먼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선택을 해서,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픽처 레벨 인상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구간에 끼워 넣고 임프레션을 체득했는데, 이게 보철물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이제 어바트먼트 간에 이제 언더컷이 생겨 있거나 이래서 연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싱글부터 시작을 하겠죠. 싱글이나 2개, 3개부터 시작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심플한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픽처 레벨 인상을 체득해 주세요. 왜냐면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스텝도 잘 모르고, 뭐,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상 체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픽처 레벨 인상을 체득을 해 주시면, 물론 뭐 이 픽캡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확한 방법으로 픽처 레벨 인상을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픽처 레벨에 요즘에 그 인트로그램 스캐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델리스로 포트를 제작하고 할 때 스캐닝을 많이 하게 되겠는데, 이 픽처 레벨에 우리가 어떤 스캔 바디가 있죠. 여러 가지 스캔 바디가 존재합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스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랩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랩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어바트먼트를 선정할 수 있고, 그 위에 뭐 실린더의 뭐 이제 길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워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각 조합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바트먼트의 다이아미터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실린더는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라이브러리, 여러 개 라이브러리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맞춰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치부에서는 직경을 와이드로 하고, 길이를 뭐 3mm로 해서, 뭐 1, 2mm 서브 진지발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대합치를 보면서 실린더의 길이를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컴퓨터 워크로 하지, 실제로 모델상에서 만지면서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다 되고 나면 그 위에 또 보철을 맞춰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픽캡 임프레션 코핑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어바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이죠.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YK 어바트먼트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30N으로 잠그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션을 그 어바트먼트에 맞는 이 픽캡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픽캡 임프레션 코핑이 워낙 좋다 보니까
YK 어바트먼트 위에 올라가는 픽캡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싱글로 헥사 타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넌 헥사 타입도 해서 한꺼번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원피스로 잠그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발 중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헥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싱글이건 멀티플이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코핑을 연결하시는데, 코핑은 한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길이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하지는 않고 하나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캡만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캡을 꽂아 놓고 나서 임프레션은 뭐예요? 우리가 스택츄에로 그냥 간단하게 인상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바트먼트에 아날로그가 있죠. 그 아날로그를 여기에 꽂아 넣게 되고 그 위에 스톤을 붙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 위에 실린더를 선택을 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YK 보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바트먼트 랩에서 또 우리가 스캐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다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스캔 바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스캔 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캡이고 또 힐링 캡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캔 캡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탈이지만은 코팅을 잘 해가지고 임프레션이 잘 스캔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인상을 체력해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바트먼트 위에 캡만 꽂아 놓으면 언제든지 스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모델리스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캐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없는 보철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임플란트가 있고 하악에는 2개 있을 때 전부 다 스캐닝을 했고 교합을 맞춰서 만들어진 건데, 케이스를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싱글 크라운 2개가 있겠습니다. 자, 싱글 크라운은 우리가 헥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헥사가 있는 이런 스캔캡을 당연히 연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헥사 그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캐닝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만들어집니까? 싱글 크라운과 줄코니아 크라운과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가 있겠죠. 이 2개를 우리가 랩에서 이제 합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레진 세면을 사용해서 합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원피스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모델도 없고 이 보철물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내에서는 이미 어바트먼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캔캡을 꺼내고 이 싱글 YK 크라운을 그냥 딸깍 끼우게 되는데, 저기는 이 딸깍 끼울 때 뭐가 문제겠어요? 옆에 컨택이 문제겠죠. 그래서 컨택을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캐닝을 하고서 얼마나 정확하게 레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맞고 안 맞고 할 텐데, 보통은 약간의 이제 타이트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랩에서 그걸 정확히 맞춰주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레진 박스인데요. 우리가 프록시멀 레진 박스를 저렇게, 그러니까 가로로 1mm, 세로, 1.5mm, 세로로 1mm, 깊이는 한 1mm 정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이제 컨택을 약간 오픈시킨 상태에서 레진을, 팩업 레진을 채워놓고 우리가 이제 꽉 눌러서 끼우면 딸깍하고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큐어링을 하게 되면 컨택이 맞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꺼내서 이 부분을 팔리싱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그 프록시멀 컨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간 내 세팅 과정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컨택을 맞추고 딱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 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싱글에서는 헥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어바트먼트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 어바트먼트를 어느 때 풀을까요? 만약에 구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세멘테이션을 했다. 서브 진주바에 있는 거 이제 세멘테이션 하게 되면 어바트먼트 안쪽으로 세멘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간 내 세멘테이션을 한 경우에는 어바트먼트 풀러가지고 팔리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싱글 크라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바트먼트 안에 헥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30N으로 잠그긴 하지만 정확히 잠근다 해도 아주 미세하게 덜 잠기거나 미세하게 조금 더 가거나 0.1mm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팅되어 있던 크라운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솔리드 어바트먼트 쓰는 가장 큰 이제 단점은 그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솔리드가 잘 안 풀리니까 이제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풀기 전에 이렇게 진집하고 어바트먼트의 라인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일치시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풀러가지고 팔리싱해서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풀어져. 이게 좀 구간 내 세멘테이션을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인데요. 물론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밖에서 다 완피스로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게 세멘이 남아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세멘을 깨끗이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마킹했던 부분을 다시 지워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를 깨끗하게 이제 팔리싱하고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구간 내에 들어갈 때, 리포지셔닝을 할 때, 결국 이제 눈대중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에 있는 우리는 0.1mm, 0.01mm의 그런 차이도 알아볼 정도로 사실은 이제 눈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론 30N 이게 맞추고 그렇게 해서 딸깍 끼우면 맞는 경우가 있고요. 잘 안 맞으면 약간 조금 더 시도하고 해서 약간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런 방법을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글에는 안티 로테이션을 위해서 헥사를 사용합니다만은 넌 헥사를 사용할 수 없냐, 그런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싱글에서도 넌 헥사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YK에서도 넌 헥사가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넌 헥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경우인데,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프록시멀 컨택이 컨택이 와이드한 경우가 또 가장 좋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넌 헥사를 사용해 봅니다. 이게 넌 헥사의 장점은 어바트먼트를 마음대로 풀고 조일 수도 있고, 픽처 레벨 인상을 체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헥사 타입을 쓸 때는 반드시 어바트먼트 레벨 인상을 체득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싱글 YK는 반드시 어바트먼트를 선택을 해서 구간 내에 끼우고 30N으로 3번을 풀었다 잠갔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에서 인상 체득을 해야 가장 심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픽처 레벨 인상을 뜨면은 헥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헥사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또 낭패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간 내 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린더까지 체결하고 크라운을 세멘테이션 한 다음에 빼서 팔리싱 하는 거죠. 그러면 헥사임에도 픽처 레벨 인상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넌 헥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제 괜찮죠. 왜냐면 이제 헥사가 인게이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바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을 넌 헥사로 떠도 되고,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을 너넥사로 떠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픽스처 레벨의 인상을 취득하든 어버텀 레벨을 취득하든 어쨌든 너넥사를 사용했던 경우인데요. 일단 오랄 스캐닝을 이제 했어요. 했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버트먼트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근데 원피스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어버트먼트를 잠그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어버트먼트의 헥사를 죽었다 깨나도 맞출 수는 없죠. 네. 처음에 넌헥사로 인상 취득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이제 30으로 잠궜을 때 이 헥사하고 매칭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넌헥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넌헥사의 또 장점은 뭐냐면 세팅 과정이 굉장히 쉽고 약간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이 컨택이 맞는 상태에서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넌헥사의 또 장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넌헥사 쓰게 되면 이게 돌지 않겠어? 라는 거죠. 네, 이게 안티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돌지 않겠냐? 사실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싱글 크라운을 넌헥사로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많이 해봤는데 이 YK는 스크루로 딱 잠궈서 완벽 체결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크로 딱 잡아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잡아주냐면은 이게 손으로 억지로 이렇게 세게 틀면은 얘가 약간 돌아갑니다. 약간 돌아가지만 정상적인 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크라운이 돌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크루가 풀리면 얘는 왔다 갔다 하지만 YK는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교합력을 가해도 이것이 돌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약간은 조금씩 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택이 좀 루즈하거나 그럴 때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스크루가 풀렸을 때하고는 완전히 좀 양상은 다르죠.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걸 많이 봤는데 바로 이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K9 있잖아요. K9의 넌헥사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과연 저게 이제 교합력을 받고 이제 가이드를 계속 하면서 얘가 얼마나 버티는가를 봤는데 6개월 후에 요게 지금 세팅하고 난 다음이죠. 요것도 넌헥사고 이것도 넌헥사예요. 세팅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봤더니 아주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고 어떤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물론 제거해 볼 수도 있고 다시 끼우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루즈닝이 됐을 때 다시 레진 애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전혀 또 어바트먼트 다시 풀러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넌헥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YK고 요것도 YK인데 YK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YK인지 아느냐. 우선 스크루 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크루 그 안에 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꿔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가, Y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넌헥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헥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헥사를 사용을 하시죠. 헥사 사용하시는데, 넌헥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넌헥사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풀렸을 때도 잠글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크라운은 YK 크라운은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제 그건데 사실 우리 멀티플 제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록시마에 대고 톡톡톡 치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세게 탕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이렇게 통통 쳐보고 근데 옆에 가서 통통 쳐보면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 싱글 크라운이 의외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제 당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YK 실린더가 보통 이제 20뉴턴에서 30뉴턴 사이에
어떤 리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절대 손으로는 뺄 수 없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뭐 전혀 이제 그게 빠지거나 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거할 때는 우리가 보통의 그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런 식으로 툭툭 쳐가지고 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켈리나 이런 그리퍼를 이용해가지고, 잡아서 약간 흔들면서 빼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D컷인데요. 이렇게 D컷을 뭐 어느 부분에든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요건 레진 박스고요. 네, D컷을 뭐 버칼 쪽에, 디스탈 쪽에 보이지 않게 놓는다든가, 여기는 뭐, 혀도 전혀 어프로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미지알에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구알 쪽에 미지알에 둘 수도 있고, 디스탈에 둘 수도 있고. 근데 혀에 조금 걸려서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버칼 쪽에 둡니다. 그래서, 버칼 쪽에 두고, 이렇게 기역자 고리로 톡톡 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겠죠.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 헥사 부분의 안쪽에 그 어버터먼트에 걸리는 수가 있어서 힘이 좀 이제 과도하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법은요, 이 반대쪽 이쪽에서 치는 부분의 반대쪽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힘으로 밀어주는 듯 하면서 이쪽을 톡톡 치면은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이게 빠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치게 되면 크라운이 통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뭐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손으로 감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감싸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세게 탕탕탕탕 이게 뭐 탕탕 이게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적당한 그 포스가 있잖아요.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쳐보면서 자꾸 처음에 한 번에 탁 하지 마시고 약간 힘을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톡톡톡 톡톡톡, 환자가 이제 좀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팅을 하고 나면 당일날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플란트가 겨우 이제 뭐 오스앵튜션 되고 뭐 나는 힘을 가하고 싶지 않고 뭐 태핑을 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세팅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혀 풀지 않고 오클루저만 조절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프록시마는 뭐 아까 레진 박스로 채워서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원 시에 뭐 이제 3개월 6개월 내원 시에 그때 풀어보는 거죠. 그때 풀을 때 이제 뭐 프록시마를 좀 정리한다거나 뭐 안쪽에 다시 한번 본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뭔가 액션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하는 거지, 첫날은 그냥 딱 끼워서 세팅하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D컷을 형성하느냐를 한번 다시 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D컷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조금 보이죠? 약간 우리가 볼을 이렇게 하나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을 달고, 우리가 이게 크라운 제거하려고 볼을 달았어요. 보통은 이제 골드 크라운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골드 크라운은 이게 떨어지지 않지만, 만약에 질코니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채운 거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채운 거죠. 밑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고 수평하게 만들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그래야지 이게 모양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까 이 후크를 걸어서 툭툭툭 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런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저런 D컷을 만들지 않았고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지금 이 미지알 쪽에 이제 그 D컷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 크라운을 손으로 감싸고 같이 잡은 상태에서 톡톡톡톡, 세게 치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그 느낌으로 이게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손가락으로 감싸고 크라운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감싼 상태에서 반대쪽에 힘을 주고 잡아주면서 톡톡 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빠진다. 네,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퍼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퍼를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이 그리퍼의 이 부분이 약간 컨케이브 해야 되겠다. 반대쪽도 컨케이브 해야겠다. 여기도 지금 약간 컨케이브 하잖아요. 이 컨케이브 한 상태에서 이 밑에 언더컷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언더컷만 잡아주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언더컷이 약간 서브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약간의 언더컷을 만들어 놓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요거는 그냥 편법을 쓴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그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할 때마다 옆에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러버댐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지 않고 크라운을 딱 감싸고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크라운이 어디 딴 데 도망가지 않으니까. 근데 러버댐을 끼게 되면, 이제 안 미끄러지고 잘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러버댐을 좀 제가 사용을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퍼든지 이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발치하는 포셉을 쓸 수도 있고요. 약간 이게 약간 컨케이브한 쪽에 밑에가 딱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제일 좋겠고, 그래서 좀 두꺼운 양면 테이프에 붙여놓고, 하면은 제일 좋겠다. 그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모델에서 하는 건데요. 자, 이 아래쪽에 언더컷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위로 딱 빼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약간만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약간만. 네, 너무 이제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안 빠진다고, 이게 처음부터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살짝 잡고서 이게 3개월 정도 지났으면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좌우로 약간 흔들면서 이제 약간의 버티컬로 힘을 주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합치를 치지 않도록 이제 잡는 부분은 뭐 당연히 뭔가 이렇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냥 의외로 뭐 쉽게 빠지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그걸 못 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그냥 시도하다가 좀 또 다음에 또 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템포레 크라운이나 템세면 한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싱글 크라운이 조금은 아직까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뭐 몇 번의 시도를 조금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해보면 뭐 너무 이게 빡빡하게 텐션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좀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언더컷이 없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당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같은 방법이죠. D컷이 없으면 약간의 D컷을 구간에서 직접 형성해 줄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특히 디스토 버클 쪽에 해주시면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질코니아다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은 질코니아가 그냥 깨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코니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지 않고요. 그래서 너무 또 세게 치지 말고 톡톡톡톡톡톡 치면서 방향을 잡아주면 잘 된다. 여기 이제 하나 다시 보시면 실제로 가만히 계세요. 구간 내에서 이건 약간 위로 힘을 주고 이렇게 같이 잡아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발치하듯이 좌우로 막 흔들면 이거는 뭐 임플란트를 빼겠다는 액션이고 그게 아니고, 그죠? 약간의 이게 버티컬로 힘을 빼지만 약간만 좌우로 흔들어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티컬로 가되 약간의 힘만 주시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컨케이브 해야 되고 이 끝부분이 언더컷을 잡아주는 게 좋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러버댐을 한번 쌓는 게 좋겠다. 여기 보시면 이 언더컷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라운이 쉽게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프록시마를 다시 에딩하거나 다시 교체해주거나 여러 가지 잇몸 정리 클렌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잘 붙여서 또 이제 브릿지를 빼내는 장면인데, 브릿지는 저걸로 굳이 뺄 수는 없고, 지금 저게 우드 스틱을 넣지 않습니까? 저 우드 스틱은 뭐냐면 그 앞쪽에다가 볼크룸을 주고, 얘 그냥 싱글 크라운이네요. 볼크룸을 주고 이렇게 제끼면, 네, 이렇게 제끼면 아주 의외로 쉽게 뺄 수 있겠죠. 이거는 흔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버티컬 힘을 딱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앞에 치아가 아프지 않은 정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유용한 그런 그리퍼를 개발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런 폴크룸이 있는,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거나 갖다 대고, 폴크룸으로 주고서 칠했대 형태로, 이렇게 힘을 주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한번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솔리드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헥사를 너무 옆으로 제끼게 되면 임플란트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수직으로 빼는 게 좋은데, 그렇지만 약간의 라테럴 포스를 약간의 이렇게 주는 쪽으로 좌우로 약간 지글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저거는 그냥 러버댐만 딱 대고 언더컷에 걸어서 이제 뺄 때 위에를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저런 식으로. 그러면 대합치를 안 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톡, 예. 그걸 약간만 위로 힘을 주면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번 한번 모델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브릿지네요. 6, 7번 YK 브릿지인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그 후크를 걸어가지고, 톡톡 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한번 브릿지를 한번 좌우로 살짝 흔들어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지만, 의사가 의도적으로 빼려고 할 때 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통 이게 빼면 말이죠.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실린더 형태의, 세면을 하지 않은 실린더 형태의 보충물, 예를 들면 MUA,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안쪽에 스페이스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빼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어떡하냐, 냄새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어바트먼트, 투피스 어바트먼트는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냄새가 나죠. 그래서 스크류 타입이든 익스터널이건 인터널이건 다 이렇게 오인트먼트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오인트먼트가 좋으냐는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봅니다만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고도 괜찮고요. 바셀린도 괜찮고, 바셀린도 이제 워터 솔루블 바셀린이 있고, 지용성이 있고 다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걸 이 후크 안쪽에 약간 이렇게 조금 나올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냄새가 6개월, 1년 가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몇 년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원래 냄새는 좀 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탈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건 좀 6개월 후에 좀 제거해 왔던 건데, 제가 여기다 넣었던 게 미노클린을 넣었었는데, 미노클린이 조금 약간 이게 잔유물이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냄새 제거에 유용하고 문제가 없더라. 근데 다시 한번 딱 클렌징을 해주고 다시 해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오큐프록스라고, 이거는 안연고거든요. 가격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15년, 20년을 써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당하게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싱글 크라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체부의 ITI 타입의 티슈 레벨 타입의 싱글 크라운에다가 그 YK 어바트먼트를 올려놓고 1.5년 후에 팔로우 블랑 케이스네요. 그래서 바깥에서 세멘테이션 하고 원피스로 만들어서 고관에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게 좀 네오로 말하면 IT 타입이죠. 현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보여준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D컷을 만들어 놓으면은 뺄 수 있다는 것이고, 보통 이제 한 1년이나 한 번씩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어바트먼트는 제거를 안 하죠. 그래서 어바트먼트가 풀려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건들지 마시고, 바깥에서만 진지스타라든지 진지 브러쉬라든지 프로렉스 딜링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 주변을 한 번씩 청소해주는 그런 거죠. 일종의 임플란트 주변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오바이오텍에는 진지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모든 임플란트 주변을 이제 서브 진입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포인트 모드 살짝 넣어주고 다시 세팅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리페어라든가 이런 그 AS가 상당히 쉬운 게 Y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년 후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혀 어떤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아주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또 하나의 케이스에서 22년 7월 15일 날 세팅했던 환자의 모습인데요. 이때 본레벨 형태의 상태의 모습이고 4월 30일, 23년 4월 30일 9개월 후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고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프티슈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질코니아에 의해서 이제 컨택이 되어져 있는 이 소프티슈는 전혀 플렉이 끼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염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서브 진지바에 마진을 두고 컨투어를 아무튼 프로파일을 이제 질코니아 크라운에서 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봤을 때 굉장히 헬스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세멘테이션 하고 나서 이제 팔리싱을 제대로 이제 안 하고 대충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플렉이 낄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다시 한번 살짝 다듬어주고 깨끗하게 팔리싱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는데요. 보시면 다음번에 해야 될 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크루에서 잠궈지지 않고 어떤 후크 또는 이런 이제 단추 형태의 스냅에 의해서 보천물이 이게 유지가 되는 전 타입에서 가혹한 오클루잘 포스가 가해지고 레트럴 포스가 가해졌을 때 과연 이런 구조가 이걸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치과의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는지 YK는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